여러분, 기술 업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반도체 대란, 그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무려 6배입니다. 아니, 2달 만에요. 특정 반도체 현물 가격이 그냥 6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이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거죠. 이게 당시 상황을 딱 보여주는 한마디죠. 돈 싸들고 와도 못 삽니다. 말 그대로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전례 없는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전례 없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야기가 좀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보고 AI의 수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는 또 뭔지, 더 나아가서 글로벌 판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왜 거품이 아닌지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시스템에 가해진 충격. 이걸 그냥 시장이 좀 오르내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그야말로 역사를 거스르는 전례 없는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통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해서 엄청난 호황이 와도요, 1년 동안 한 2배 오르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불과 2달 만에 최대 6배가 뛰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의 새로운 식욕. 이게 그냥 AI를 더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AI의 종류, 그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핵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AI 수요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AI가 똑똑해지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 이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배운 걸로 우리 질문에 답변해주는 단계, 이걸 추론, 즉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예전엔 학습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바로 이 추론 단계에서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AI 학습에 쓰이는 HBM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요.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1차선 시골길에서 갑자기 8차선, 아니 12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쌩쌩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추론이라는 게 왜 이렇게 판을 뒤흔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동시에 챗 GPT 같은 데 질문을 던지죠. 그 모든 질문과 답변이 전부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심지어 AI는 우리가 던진 단어 하나를 찾으려고 서버 전체를 다 뒤져야 해요. 이러니 일반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랑 저장 장치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요가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터져 나가는데 왜 전 세계에 딱 3곳뿐인 공급업체들은 공장을 더 짓지 않는 걸까요? 그쵸? 자, 미스테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99년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당시 현대전자,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엄청난 기대를 안고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거품이 꺼지면서 수요는 사라지고 그 많던 공장들은 고스란히 빚더미가 돼서 회사를 거의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뼈아픈 기억, 이 트라우마가 오늘날 공급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심리적인 족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서 투자하지 않고 딱 수요가 있는 만큼만 공급을 늘리겠다. 이 한마디에 그들의 보수적인 전략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기업들의 이런 보수적인 전략마저 뒤흔들 만한 더 거대한 힘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판을 훨씬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전략 게임이거든요. 바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전략입니다. 미국은 지금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AI와 로봇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하드웨어,
즉 반도체에 대한 거대하고 안정적인 국가 주도의 수요가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완벽한 파트너로 떠오르는 겁니다. 미국이 꿈꾸는 그 AI 로봇 생태계를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고 그걸 담아낼 로봇 하드웨어 기술도 가진 거의 유일한 파트너죠.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판 속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1999년처럼 터져버릴 또 다른 거품 아니야? 이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해 한번 정면으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999년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1999년 닷컴 버블은 뭐였죠? 실체도 없는 기대감, 약속만으로 돈이 몰렸어요. 근데 지금 AI 호황은요? 돈을 투자하면 바로 성능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당시엔 수익도 못 내는 스타트업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요?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죠. 이건 그냥 차이가 아니라 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핵심 문제는 자본의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 쓸모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혁신을 현실로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너무 커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몇몇 기업만이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이건 기술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으로 싸우는 자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 전쟁은 이미 다음 병목 현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가 발전소를 짓는 속도를 아득히 앞질러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최첨단 하드웨어를 깔아놔도 그걸 돌릴 전기가 부족해지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거죠. 이 AI 군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대한 자본과 전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룰 속에서 과연 어떤 거인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또 누가 뒤처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